자, 이제 공감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좋은 대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청과 함께 공감의 능력을 길러야 한다. 많은 문제는 공감을 표현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근데 공감을 표현할 줄을 모르죠.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우리는 늘 그냥 지시해왔고 명령해왔고 항상 이런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청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경청은 뭐 그런 대로 조금만 생각하면 들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공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방법을. 자, 공감 무슨 말입니까?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따위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거죠. 자, 공감의 중요성과 기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잘잘못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상대방이 하는 말이 뭐 틀렸어도 일단 그 감정에 공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감정에. 네. 일단 편을 들어준다. 자, 주변 사람이 억울한 일, 분한 일, 고통스러운 일, 두려운 일, 슬픈 일을 당하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하지 말고 일단 편을 들어주는 것이 좋다. 편을 들어주면 공감하는 것이 되어 격한 감정을 쉽게 누그러뜨릴 수 있다. 자녀가 밖에서 친구와 싸웠거나 학교에서 선생님께 야단맞고 집에 들어와 하소연할 때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오죽 화나게 했으면 그랬겠어 등 시시비를 가려 말하면 이후로 아이는 부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을 것이다. 자녀가 밖에서 겪은 억울한 일, 분한 일 등을 집에 들어 하소연하는 것은 부모가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저런 우리 딸에게 누가 그래서 괘씸한 녀석이건 혼내줘야 되겠다 등 아이의 감정에 무조건 공감해준다고 해서 아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아나무인격인 사람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화가 난 상태에서 시시비를 가리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아이의 분노나 화, 억울함 등이 풀린 다음 이성적으로 가르쳐야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결혼한 남자들도 이런 감정의 메커니즘을 잘 몰라 아내를 속상해하게 하고 부부싸움하는 경우가 많다.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난 아내에게 우리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니시라거나 노인이 원래 그렇지 뭐 어른들의 그런 사소한 비위도 못 맞추냐 등의 도덕적인 이야기를 해서 아내의 화를 부채질하는 것이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려거든 비록 아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아내 편을 들어 아내의 화부터 가라앉혀야 한다. 그러니까 공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누그러뜨려 준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드는 거예요. 네. 상사에게 억울한 말을 듣고 화가 난 동료 관련 부서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덜대는 부하, 경영진의 질책을 받아 부하에게 화풀이하고 후회하는 상사에게도 우선 공감을 표현해 그들의 감정 순화를 돕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시시비는 나중에 따져도 늦지 않다. A씨는 맞벌이 여성이다. 그녀를 가장 흥분하게 하는 일은 시어머니의 주방과 냉장고 검사다.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주부여서 살림에 손댈 시간이 거의 없지만 그녀의 시어머니는 살림꾼이다. 시댁에 가보면 언제나 집안이 반들반들하고 질서가 정연하다. A씨의 살림은 일하는 아주머니가 시간제로 맡아 한다. 아주머니가 오지 않는 날은 집안이 엉망이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분간 아들 집에 불쑥 들러 주방과 냉장고 검사를 한다. 검사만 해도 스트레스인데 검사가 끝나면 항상 살림하는 여자가 이게 뭐냐라고 한 말씀 하신다. 경계선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공부하다 보면은 경계선 침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경계선 침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지키고 싶은 자기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소통 없이 또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틀림없이 나를 반갑게 맞이할 거야 라거나 나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위치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일방적으로 불쑥 딱 들어가거나 또 이제 아이들 방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소통이 없이 그냥 쑥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분노를 공부할 때 사람이 화가 나는 이유 3가지가 그때 이야기했었죠.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자기의 자산을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걸 지키려고 하는 본능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그런 말들 하잖아요.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난 말 안 해. 이런 말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영역을 침범할 때. 뭔가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딱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장기 두는 거 훈수하다가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장기 두면서 막 지금 열을 내고 그러고 있는데 그 영역에 딱 관여를 하니까 뭐 그냥 성질 나니까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어떤 영역의 정신세계든 현실세계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불쑥 확 뛰어들어서 그냥 그렇게 할 때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이게 상사가 이야기할 때는 그 뭐 거스릴 수는 없지만은 속에 벌써 이게 안 좋은 감정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상대방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이거에 저거에 막 이래버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화가 발전할수록 인간관계 문화가 발전할수록 경계선을 서로 잘 지켜줍니다. 이게 경계선을 잘 지켜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의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예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옛날에 한방에서 늘 그냥 살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냥 다 똑같이 다 경계가 없는데 요즘에 애들은 날 때부터 자기 방에서 사는 걸 배우고 훈련하고 다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A씨 부부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데 누가 끼어들어서 그 관계를 해방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속에 마귀가 뛰어들어서 회방을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자기에 대한 분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연락도 없이 그냥 수시로 나는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요. 근데 그것까진 좋아요. 와서 이제 좋게 해놓으면 좋은데 이제 검사관으로 온다는 거예요. 검사관. A씨 부부는 정말 사이가 좋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주방과 냉장고 검사로 인한 부부싸움이 며칠씩 간다. A씨가 시어머니의 지적을 받고 어머님은 해도 너무하셔.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도 아니고 놀면서 집안일을 소홀히 한 것도 아닌데 냉장고다 주방에다 일일이 검사해서 지저분하니 어쩌니 하시니 조용히 치워주시면 어련히 고맙다고 할까봐 하며 투덜거린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용히 와서 그 며느리를 배려해서 바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러고 와서 조용하게 이렇게 해주고 소리 없이 딱 가주면 뭐 김치 같은 것도 좀 담아다가 맛있게 잘 먹어라. 그리고는 글씨 한 자 딱 써놓고 그리고 가주면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고맙게 생각하죠. 근데 와서 검사 딱 해놓고 이게 뭐냐 살림하는 여자가 뭐냐 또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식사 대접하면 야 음식 왜 이렇게 짜냐 너는 요즘 밥맛도 입맛도 잊어버렸냐 뭐 이렇게 거치고지 하면 그렇죠. 그녀는 남편에게 도대체 당신 어머니 왜 그러신데 하며 따져 묻는다. 남편은 할 말이 많아도 아내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다가 아내가 너무 따지면 고지식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려 해서 싸움을 이어집니다.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옳고 그름은 법정에서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면 안 돼요. 지는 사람은 이제 복수를 할 칼을 갈죠. 그러니까 친구가 되려면 논쟁에서 이기지 말고 원수가 되려면 논쟁에서 이겨라 하는 말이 글쎄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유난히 A씨가 남편에게 도대체 당신 어머니 왜 그러신데 말 좀 해봐라고 심하게 다그쳤다. 그러자 남편 C씨는 그동안 참았던 불만이 다 터져나온 듯 당신이 다른 맞벌이 여자들보다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건 사실이잖아. 자, 뭐가 문제죠 일단? 다른 여자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눈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라고 말하고 말았다.
A씨는 적어도 그 순간만은 남편이 자기 편이 된 줄 알았는데 남편이 그런 식으로 말하자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분해서 눈물을 쏟으며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그런 일로 스트레스는 집이 어딨어 하며 악을 썼다. 남편 역시 어른이 그만한 일도 지적 못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잘한 것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당당해 하며 또 막고함을 질렀다. A씨는 이렇게 꽉 막힌 남자하고 평생을 같이 살 수 없어 라고 이제 소리치고는 급히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다. 남편은 밖으로 나가는 아내 등 뒤에다가 마지막 비수를 꽂습니다. 뭐라고 해요? 마음대로 해.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뭐 이런 식이죠. 며칠 사이에 집안은 더욱 엉망이 됐다. 며칠 후 C씨는 결국 처가로 아내를 데리러 가야 했다. 장인 장모에게 웬만한 일은 자네가 감싸 줘야지 누가 감싸주냐 따끔한 충고도 들었다. 한바탕 난리를 피운 바람에 비용도 수월찮게 나갔고 집안은 더욱 엉망이 되었다. 만약 C씨가 아내 A씨의 푸념에 무조건 편을 들어줬다면 부부싸움이 거기까지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A씨가 내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놀면서 집안일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라고 푸념할 때 그러게 말이야 어머님 요즘 사람들 사정을 잘 모르시는군. 내가 기회를 봐서 잘 말씀드릴게 라고만 했어도 아내는 제풀에 화가 풀려 적당한 선에서 흥분을 가라앉혔을 것이다. 자, 억울한 분노를 호소하는 상황, 감정의 공감을 표현하는 문장. 당신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게 화나겠네. 어머니가 너무 하셨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 나라도 화나겠어. 미안해. 친구 녀석이 날 때렸어. 열받겠네. 어떤 놈이야. 내가 혼내줄게. 상사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해? 그러게 상사라고 너무 심했네. 그 나쁜 놈이 나한테 책임을 떠넘겨? 그놈 정말 나쁜 놈이네. 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둘씩.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당신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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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감정을 그런 다음에 본인이 이제 또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또 있으니까. 진작에 배웠어야 된다니까. 그래도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나 몰라요. 자, 시행착오 다 쏟아요. 자, 공감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해보실래요? 자, 장 목사님하고 장 목사님 잘할 것 같아요. 장 목사님하고 김상선 목사님. 자, 라 목사님 그러면 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제. 네. 뭐가 됐든지 간에. 김상선 목사님하고 두 분은 항상 두들기 여성처럼 하고 나는 여자인데 남자같이 내가 열려고 그러니까 둘이는 공감을 잘해주고 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주제는 교회를 갔다 왔어요. 교회 갔다 왔는데 남편이 투덜대면서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왜 그래? 이제 이러는 거야. 자, 여기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제가 먼저 해볼게요. 예. 도대체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데? 하시다가 가끔 이렇게 성하고 안 맞는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속에서 뭐 연락을 드리는 거 많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무조건 참아.
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신 목사님하고 박 목사님 이제 시어머니 욕을 무지하게 막 하고 있어 지금. 예. 자 시어머니 욕 좀 해요 이제. 난 시어머니가 오면 이제 어떡하지? 아, 그냥 아유 참아라 내가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받았어. 아 진짜로 그냥 항상 어머 잔소리를 하고 그냥 도와주신다. 시어머니가 목소리 때 어머니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못 살겠어. 당신 어머니. 무슨 잔소리를 더 많이 했는데? 날마다 하는 잔소리 있잖아. 알잖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싸움의 무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공감하지 않는 것의 모델이에요. 김상선 목사님의 예. 진짜 날마다 잔소리 싸서 못 살겠어 내가. 왜 그런가 좀 말 좀 해줘.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안 그러셨는데 나이 드시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 내가 대신 잔소리 안 하고 잘해줄게. 지금 이것도 공감의 이게 아니야 이게. 목사님 이제 송 목사님. 어머니는 날마다 와서 잔소리 뗐었는데 죽겠어. 좀 말 좀 해봐.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실제 사건을 얘기를 할게. 예. 아버지가 앉아서 해 앉아서. 괜찮으니까 영상 중요한 얘기. 아버지가 이제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기도하고 오셔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도 안 받으셔놓고 당신이 나한테 전화했는데 내가 전화를 안 받았대.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도 안 받고 그런 사람이 그래요. 답답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냐? 살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 맞아요. 아주 정이 없어요. 나도 정이 없어요. 나도 어떻게 사는지 아, 모르겠어. 이거 많이 하는 거지 아버지. 근데 아버지한테 그랬지. 근데 공감했지. 아버지한테 공감한 게 아니라 진짜 사실 얘기를 한 거야. 아버지.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한테 귀를 못 알아서 내가 막 큰 소리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거기 아버지도 있고 시누이도 있어. 우리 그 누님도 있어. 거기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신랑이 나중에 저렇게 될까봐. 이제 차 타고 오면서 하는 얘기가 김상근 목사한테 하는 얘기야. 우리 목사님은 맨날 나한테만 시켜먹고 나한테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뭐 생일이라고 뭐 한번 사준 적도 없어.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되는가? 실제 상황에서 이제 공감 능력을 키우고 이게 실전이죠 실전. 실전 연습이 중요한 거죠. 김상선 목사님 그거 하셔야 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또 얘기를 해야 이제 많이 것 같아요. 신 전도사님 카메라를 저쪽으로 돌려야 돼. 아니 나오기 좀 저희 아버지가 기도 못 듣지만 조금 있지 엉뚱한 소리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아니 치백기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살아오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그런 어떤 쌓인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버지가 말할 때마다 못마땅한 말에 표현도 하고 말도 해요 어쩔 때는 목사님. 근데 이제 나한테 언정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있지 아버님 있지 나한테 한 번도 이렇게 따뜻하게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쏘아댄대야 그렇게 나한테 밥솥이 안 좋대야 그래요. 내가 그래 아버지가 이제 잘 못 들으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쓰면서 아버지 그랬어요? 저한테도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있지 그러니까 나도 있지 정이 없어요. 내가
어쨌든 며느리 그럼 아버지가 며느리 좋아하시겠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사시는 말이 그러면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렇게 나쁘시 없이 그러면 정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산대야?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오히려 걱정하시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다. 그래서 내가 김상선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방문하면 오셨는데 그 끝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이제 했더니 그것이 남은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때 아무한테도 공감을 못 해줬어요 그때. 아무한테 공감 못 해주고 약속을 다 해야 되는데 공감을 못 아이 해가지고 수업을 못 받으셔.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맞아. 왜 그럴까? 편들어 주는 거예요. 전에 이제 어떤 청년이 상담을 하면서 자기 엄마 때문에 아주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좀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그게 막 진짜라고 우겨댄다는 거야 이게. 근데 그게 이제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막 이제 그러는데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를 정말 고치고 싶으면 그냥 엄마랑 같이 미쳐라.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엄마가 그랬을 때 엄마 창피해 죽겠어. 엄마 때문에 왜 그래? 이게 아니라 맞아. 엄마 말은 맞는 거야.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일단은 한 편이 되면 그 다음에 자기 편의 이야기는 또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서 보통 우리는 엄마 빨리 들어와 그냥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편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은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 편이 아니니까 너까지 왜 그러냐 그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선은 그 상한 감정을 이제 위로하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뭐 옳다. 이제 그러면서 결국 이제 감정이 좀 누그러지거나 그러면 그때도 이제 뭐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면은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이제 어느 시점들이 있으면은 조용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만들고 해야죠, 이제.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공감. 사람은 기본적으로 유일성에서 나오는 존귀함의 본능이 있다.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게 되면 화가 난다. 이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의 무너진 존귀함을 세워주는 것이 답이다. 그 중에 하나가 공감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화가 나고 상대방이 하는 거는 자기 존귀함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무너진 거예요.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처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흉을 막 보는 이야기는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말하는 대상으로부터 존귀함을 다시 복구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복구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더 무너뜨리면은 이제 안 되죠. 그래서 그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네가 맞아. 네가 옳아. 이제 이렇게 해줄 때 무너진 자존감이나 이런 게 복구가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5가지 성품을 연구해 보면은 결국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런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러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거를 본능을 복구시켜 주는 것인가? 이런 거죠. 그 중에 하나 공감이다. 공감은 그가 잘못되다고 보기보다는 그 말이 옳다고 함으로써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된다. 친구끼리 나누는 대화가 재미있는 이유도 친구의 말에 서로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라며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쳐서 속마음을 털어놓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은 계속 그냥 맞장구잖아요. 뭐 누구 욕을 하면은 맞아 그놈은 이런 놈이고 저런 놈이고 그냥 계속. 예.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조심해야 될 영역도 분명히 있어요. 이 친구는 자기 신랑을 막 욕을 해대고 있어 지금.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게 내가 처음에 볼 때부터 너네 둘은 안 어울렸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이거는 공감이 아니에요. 지금 빨리 끝내라. 예, 그럼 빨리 끝내라 뭐 이런 식이 되면 이거는 공감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냥 속상하겠다. 예. 뭐 그런 정도. 그러면서 또 아유 우리 집도 그래.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의 아픈 걸 같이 나눈다든지 뭐 이런 정도면은 서로 이제 공감이 형성이 되죠. 목사님, 지금 말씀하는 평범한 이야기에서 평범히 갈 수 있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어떤 시급한 상황에 결정을 내서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게 있는데 우리자처에 만약에 아니 그거 하면 잘못하면 죽는 일인데 예를 들어 그럴 때는 지금 네.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반응을 못 해주잖아요.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이제. 네. 왜냐하면 지금 독약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래 속상하겠어 마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특수 상황에서는 뭐 싸워야 될 상황도 벌어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맞아 한번 해봐 뭐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네. 뒤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겁니다. 자 집에만 들어가면 가족들이 당신과의 대화를 피해 우울하다면 당신이 가족의 말에 맞장구를 치지 않아 가족들이 거리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대화만 하면은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야단을 치고 있다든지 안 좋은 부분만 자꾸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또 그래가지고 시집가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뭐 이런 식이 된다든지 그래서 말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기 말에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말을 하고 싶어져요. 자꾸 이렇게 자꾸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여보 이런 거 이런데 어때 이런 거 말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상대방이 그럴 수 있겠네. 오늘 정말 많이 힘들었겠는데 뭐 이런다더니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자꾸 다른 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자기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앞에서는 자꾸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의 관계도 자꾸 우리는 문제를 먼저 고치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가 고치는 거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공감해주는. 예. 그러니까 그가 나쁜 행동을 지금 하고 하더라도 참 그의 상한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또 그가 본래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못하는 데서 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을 공감을 해주고 이러면은 이제 뭔가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이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이게. 네. 자, 맞장구 마음을 열게 하는 성능 좋은 열쇠다.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 MC 세월살 터울에 두 아들을 뒀다. 이건 이제 그 이정숙 씨 따뜻한 말에 대한 그분은 또 이런 쪽에 글을 잘 써놨어요. 한 번쯤 또 기회가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 MC 3살 터울에 두 아들을 뒀다. 나는 그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하루에 아들과 몇 분이나 대화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다. 그는 하루에요?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한 2분 정도일걸요? 라고 대답했다. 대답을 하고 나니 쑥스러운지 회사 일 여간 바빠야지 라고 뒷목을 쓰다듬었다. 그는 오해받을 것이 염려되었던지 자신이 늦게 퇴근하면 아이들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고 휴일에도 새벽에 골프 치러 나가면 아이들은 자고 있어서 마주칠 일이 없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MC는 육아는 전적으로 아내 소관으로 믿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얼마 후 내게 전화를 해 큰아들에 비해 학교 성적, 운동, 예능 등 모든 분야에 뒤지는 작은아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고 우는 소리를 했다. 작은아들이 사춘기를 호되게 치르면서 아내 혼자 감당할 수 정도로 속을 썩이는 눈치여서 불러다가 호통을 쳤다고 한다. 그 일로 작은아들이 가출해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간신히 끌고 왔다며 아이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물었다. 나는 작은아들의 다친 마음을 열게 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우선 소통이 필요한 거죠. 소통. 작은 아이가 자기 생각을 털어놓게 하려면 일방적으로 호통만 치지 말고 아이가 말하게 하고 맞장구만 치라고 했다. 그는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아들이 학교 다니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냥 다니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될 수가 없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시 그냥 버럭 화를 냈다고 다시 우는 소리를 했다. 나는 아이가 말할 때 욱 하더라도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했니라는 맞장구 이외에 자기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의견. 자기 의견을 말하면 이때부터는 공감이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이 돼버려요.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결과 작은 아들은 항상 형과 비교된 것이 부담스러워 형보다 잘하는 걸 찾아내고 싶었다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니까 사실 학교 다니기 싫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제 주로 어떻게 하죠? 그래도 중학교는 꼭 마쳐야 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고등학교는 꼭 마쳐야 된다. 뭐 이제 막 설득이죠, 이제 이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거기까지는 우선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우선 지금 이 애가 굉장히 상한 감정이 크기 때문에 며칠 학교를 안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털어놓을 수 있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지금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마음 상한 심리를 치료하지 않고 어떤 걸 강요해서 간다고 해도 이미 이제 얘는 학교 다닐 기분이 안 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감을 하다 보니까 작은 아들이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도저히 형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아예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한 거죠. 부모가 그걸 싫어하자 일탈 행동으로 주목을 받으려고 엉뚱한 짓들을 행동하게 되죠. MC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의 작은 아들은 노래를 잘 부르고 유머가 풍부하고 사람도 잘 사귀었다. 그러나 부모가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은근히 형만 추켜 세우는데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았다. 작은 아들이 부모에게 그런 생각을 말하려고 하면 늘 내가 형 그림자만 제대로 밟아도 걱정이 없겠다라고 대답해서 부모와의 대화를 아예 포기를 해버린 거죠. MC는 아들의 속마음을 알게 된 후로 아들 말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그래서 누가 그런 건데 등에 맞장구를 치며 공감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작은 아들은 물론 큰아들과도 매일 10분 이상 마음에 와닿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됐고 가정의 평화도 되찾았다며 기뻐했다. 적극적인 맞장구는 자식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료, 부하 직원, 친구 등의 마음을 열게 하는 가장 좋은 성능 좋은 열쇠다. 아들, 딸이 학교 생활을 자랑할 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랬어 정말이야? 오 대단하네. 부하 직원이 잘한 일 있을 때 정말 용하네. 그 많은 일을 그렇게 빨리 하다니. 남편이 밖에서 일어난 일을 간단히 말할 때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겠네. 아내가 자녀에게를 적당히 둘러댈 때 애들이 나한테 불만 많지. 친구가 생각을 감추려고 할 때 나에게 할 말이 있지. 걱정하지 말고 말해봐. 소문 안 낼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통을 만드는 방법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대화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대화법을.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사용해야 될 말, 사용해서는 안 될 말, 서로의 감정을 읽고 공감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표현을 하는 방법들을 모르는 데서 감정이 자꾸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미운 사람이 되고 원수가 되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걸 어디서 훈련을 제대로 받을 겨를도 없고 받아본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몇십 년씩 살다 보니까 갈수록 더 친해지고 친밀감이 들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막 같이 있기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법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 이게 간단한 건데도 이런 교육과 이런 훈련들이 안 되니까 은혜는 그냥 하나님과 나는 막 잘해. 하나님과 나는 막 열심히 잘하는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 딱 섰을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주기도문 끝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도 이제 앞에 내용을 보면은 기도를 가르쳤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또 큰 길가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희는 기도할 때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니가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방인들이 또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너희에 있을 걸 다 아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기도문을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역시 사랑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한 것이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샤머니즘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샤머니즘적인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점이에요. 이게 서양 사람들은 그런 구조가 아닌데 우리는 샤머니즘적 특징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 절대적으로 막 부르짖고 금식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헛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갔는데 그 다음에 그 남편이 목사님, 우리 저 아무개 때문에 난 그냥 너무 힘들어요. 이런다면은 밤새도록 뭘 하고 가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의 실제적인 성경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거룩성이나 이런 걸 다룰 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그런 걸 하나하나 해서 이걸 지키는 말씀 코칭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 말씀을 지키는 훈련 이걸 위해서는 코칭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코칭 방법이 그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는 자 오늘 이렇게 공부하고 자 알았죠 하고 끝나지만 코칭이라고 하는 방법은 자 오늘 우리가 들은 내용 중에서 지키고 싶은 게 뭐죠? 이거 묻고 그 지키고 싶은 것을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까지 이걸 이루어 보고 싶습니까? 해서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세미한 이거 과정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과정을 딱 짜서 그럼 그거를 누가 점검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겠나요? 아니면은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 다음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정인데 그거를 했으면은 제 카톡으로 했다고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칭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이게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원조가 다 성경이에요. 전부 가장 강력한 코칭의 역사는 결국 하나인데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일깨워내는 거예요. 이게 안에 있는 것들을 안에 있는 능력을 일깨워주고 안에 있는 어떤 깨달음의 생각을 움직여주고 그래서 사실 성령은 안 보이는데 성령이라는 코치가 안에서 역할을 해냄으로써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존엄성을 갖고 담대한 능력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형 보혜사라는 말이 카운셀러라고 하잖아요. 카운셀러. 그리고 예수님도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사가 사실 멘토도 되고 코치도 되고 다 하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지금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코칭을 정리해 가면서 정리해 보면서 신앙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신앙이. 이제 저도 이제 임상을 해보면서 얼마 전부터 이제 셀프 코칭을 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 하나를 한번 실천해 보는 코칭을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선택한 게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요걸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를 내 생활 속에 생활화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몇 번 외치고 또 그 다음에 몇 번 외치고 그 다음에 몇 번 외치고 이제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해가지고 잊어버리더라도 또 그 다음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감사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생긴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감사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이걸 실천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이게 코칭이라는 거. 그냥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이제 코칭의 과정을 총 이제 10단계 과정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10단계 과정을 통해서 실천하는 완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도 뭐 기도 코칭 또 이런 것 다 이제 아마 이 안에서 충분히 이게 이루어져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익하죠. 예? 그걸 개발하셔서 사용을 한다면 네.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예.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 원리만 이제 우리가 다 암송을 하고 그리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엘리야와의 관계. 엘리야가 지금 죽고 싶어가지고 나무 그늘 밑에서 지금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코치가 찾아오시죠. 예, 코치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코치가 뭐부터 합니까 지금? 일단은 그에게 다시 기운을 북돋아줘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코칭을 할 때 그 원리예요. 막 힘들어하고 했을 때 만나면은 기운을 북돋아줘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당신 속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다시 용기를 이제 북돋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먹게 한 다음에 하나님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제 앞으로 거기에 이제 떡을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이제 먹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코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쭉 가는데 이제 호렙산에 데려가서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냐면 이제 코치가 자원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다 보여줘요. 이렇게 다 경험도 하게 해주고 필요한 코치가 이 사람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코치가 어떤 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또 그 사람의 생각을 일깨울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가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엘리야한테 왜 여기 와 있느냐라고 물어요. 예, 코치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현재를 물어요. 지금 상태는 이러이러합니다. 엘리야가 이러이러해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이제 자원을 다 충동원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경험을 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또 물었어요. 왜 여기에 있느냐? 지금 상태는 어떻죠?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코칭할 때는 수시로 피드백을 받습니다. 여기 들어오실 때하고 지금 이걸 들은 다음에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다음에 또 물었어요, 이제. 자원들을 경험하게 하고 나서는 경험을 하면서 힘을 얻는 거죠, 이제.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또 물었습니다. 왜 여기 와 있느냐? 대답은 똑같아요. 대답은 똑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심리에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심리에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뭘 합니까? 이제 코치가 또 자원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네, 자원을 제공하는. 그래서 코치들은 이 지금 피코치가 어떤 생각을 지금 막 뒤죽박죽되고 생각에 한계에 딱 부딪혀 있고 이럴 때 코치는 계속해서 자원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들으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 코치 대신 하나님이 자원을 또 제공을 해줍니다. 다 죽은 게 아니라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 자원을 딱 듣는 순간 엘리야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구나. 나만 남은 게 아니구나. 예, 위로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코치가 이제 뭘 합니까? 거기서 어떤 목표를 이제 이 엘리야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너는 이제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세 가지의 사역에 대한 거.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이거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길을 성공하도록 성공을 하게 만들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성공자로 그가 이제 승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 이 엘리야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셨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코칭적 개념을 놓고 봤을 때는 코치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피코치인 엘리야와의 관계에서 최고의 코칭이 이루어진 거예요. 최고의 코칭은 뭐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가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과 그 다음에 사도들의 코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하고 성령께서 지금 코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가지고 다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다 질문을 통해서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뭐 전부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통해서 이 피코치의 마음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자신감을 잃었던 사람들이 막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치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같이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기본 원리들을 세상은 그거를 갖다가 잘 활용을 해요. 비싼 돈을 받아가면서.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거를 잘 활용을 못해요. 이게 가정으로 가면은 부모와 자녀 간에 코칭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아이들의 교육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의 생각도 다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코칭의 관계가 되면 그 대신 기존의 시스템은 다 폐기해야 돼요. 기존의 시스템은 뭐예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따지고 뭐 감독하고 이런 시스템 다 버려야 돼요. 이제부터는 아이가 다 할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자 이번 주간에 엄마하고 이제 코칭할 주제가 뭐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아이는 친구하고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또 자기의 앞으로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주제를 꺼내면은 엄마는 이제 코칭 훈련을 받은 엄마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하고 코칭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코치는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수정해주고 보상해주고 이런 관계들이 되면은 부모 자녀 간에도 아주 좋은 그런 관계가 설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집안에서는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보겠습니다. 공감 표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뭐 하지만, 그런데, 그러나, 그렇지만. 말대답으로 들리는 하지만 단지 의견을 보태는 그런데 예전 어른들은 아랫사람의 말대답을 정말로 싫어했다. 세상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아랫사람의 말대답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다. 하지만이라는 말은 말대답으로 들리는 차가운 말이다.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데도 이 말을 쓰는 순간 말대답을 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런 데는 반론을 제기해 단지 의견을 보태는 따뜻한 말로 들린다. 하지만은 말의 내용과 방식을 모두 거부하는 부정적 의미를 가진 말이다. 잘 듣더니 아이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해. 그 순간에 이야기한 사람의 마음은 딱 얼어붙는 거예요. 뭐야? 네, 이런 식이 되죠. 부모가 자녀에게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 좀 더 하라고 말할 때 자녀가 학교 행사로 그럴 수 없다는 설명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하지만으로 시작된 문장으로 말하면 부모는 설명도 듣기 전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하며 화를 낼 거다. 매장에 진열되어 있지 않은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고객에게 하지만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긍정적인 말인데도 됐어요 하고 그만둘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대기업의 전자레인지 마케팅 담당 부장 MC는 신상품 기획부서와의 마찰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된다. 대부분의 회사는 신상품을 기획하면 마케팅 부서에서 시장 조사를 한 후 출시를 결정한다. 마케팅 부서의 시장 조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좋은 아이디어도 상품화하지 못한다. MC의 회사에서 내놓을 제품은 전자레인지 겸 오븐이다. 신상품 기획부서에서는 서양 음식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주부들이 오븐을 사용하는 서양 요리를 선호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오븐 겸 전자레인지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시제품을 만들었다. 마케팅 부서 사람들은 시제품을 들고 시장 조사를 했다. 직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며 시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회의에 참석했다. 그런데 마케팅 부장 MC는 시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븐을 겸한 전자레인지를 내놓으려면 주부들이 소유하고 있는 전자레인지를 버리고 신제품을 선택할 만한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겸용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겸용은 자리를 적게 차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고장이 잦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라고 말했다. 습관적으로 하지만이라는 용어를 남발한 것이다. R 부장이 그의 발언마다 열받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고장 부분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하지만 고객에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게 하는 것이 마케팅 하는 일 아닙니까? 잘못된 이미지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로 잡아야죠. 하지만 그게 그리 쉬운 문제인가요? 언제는 쉬운 일만 하고 살았습니까? 하지만 이 문제는 다릅니다.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R 부장의 목소리는 자기도 모르게 점점 옥타브가
올라갔다. M부장은 거의 습관적으로 하지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계속 R부장의 비위를 건드렸다. M부장보다 나이와 입사 연차가 위인 R부장은 마침내 화가 폭발했다. 당신 한 번만 더 하지만이라고 말하면 가만. 예, 소리를 지르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M부장은 R부장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참석자들은 두 사람의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R부장의 뒤를 따라 자리를 떴다. 그런데도 M부장은 여전히 하지만의 언어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일어났다. 그러는 동안 경쟁사에서 5분 겸용 전자레인지가 먼저 나와 불티나게 팔렸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빼앗긴 R부장은 이를 갈며 그 친구의 말본새 때문이라며 혀를 찼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잘못된 언어들은, 그러니까 공감의 언어도 있지만은 자꾸 이렇게 거스리는 언어들이 있어요. 실컷 듣는데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그렇지만요 뭐 이렇게 나와. 이러면 막 그냥 여태까지 아멘 할렐루야 한 게 다 그냥 거짓말로 보이는 거죠.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의 저자 샘 호는 하지만 이 파괴적인 언어라고 말한다. 반대 제기의 첫 문장을 하지만으로 시작하지 마라. 하지만 대신 그런데나 그래서를 사용하면 된다. 영어로도 하지만 해당되는 바세는 반드시 그 뒤에 부정문이 따라온다. 그런데에는 and, so 등으로 시작되는 긍정문이 따라온다. 주장을 펴거나 반론을 제기할 때 하지만이라고 시작되는 문장을 그러나 이런 말들, 뭐 하지만 이런 부분들, 내용이 부드러워도 공격성을 드러내는 차가운 말이 된다. 반론이나 추가 의진 개진에서 하지만을 그런대로 바꾸어 말하면 공격성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단어가 하나인데 이 말 하나가 우리가 전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감정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게 감정을. 네. 다양한 상황에서의 공감 표현 기술. 좋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공감하기 쉽지만 어려운 상황이나 잘못된 상황에서 공감하기 어렵다. 그러나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봐야 된다. 자, 여기 해놨습니다. 자, 상대방이 기분 나쁜 훈계나 책망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죠? 자,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훈계해. 넌 도대체 맨날 왜 그러냐? 넌 하는 일이 그거밖에 못해? 좀 일 좀 똑바로 좀 해. 왜 말한 대로 안 들어?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네. 당신은 뭐 얼마나 잘하는데 뭐. 자, 공감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네. 아유, 저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신 것 같네요. 라든지. 네. 뭐,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네. 아유,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분노하는 상황에서, 뭐, 비슷한 이야기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야, 그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고. 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부딪힐 때 일반적으로 하던 말을 쓰지 말고 공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이거를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다음 달에 오실 때는 이런 거 한번, 이거 다 숙제입니다. 이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공감을 해볼 것인지. 네? 영어도 못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어떻게 공감을 해? 하지만 하셔야지. 이런. 네. 뭐라고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공감을 해오시라고. 그럴 때 아, 목사님 많이 바쁘신가 봐요. 라든지, 뭐, 그 상대방이 그래도 못해요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감정에 대한 공감.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도 가서 하신다고. 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못해요라고 했을 때는 김상선 목사님한테 뭔가 지금 감정이 삐뚤어져 있다든지 뭐 이런 거야, 지금. 예, 일부러 들어보라고. 그렇지, 어긋장나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선 공감을 해줘야죠. 아, 많이 바쁘신가 보죠. 또 아니면은,
뭐 괜찮아요. 뭐 시간이 흘러가면 또 다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면 아유 목사님은 뭐 항상 잘 하시는데 무슨 뭐 그렇게 뭐 이런 식이라죠. 그러면은 예.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